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이제 뭐 아주 그 적나라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열흘 전에는 미 전직 고위 관료들이 나와서 북한 핵은 실질은 중국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설 연휴에는 또 미국 전직 고위 관료들이 나와서 이거는 중국이 군사 강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런 게 처음 있는 일들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이제 데니스 와일더라고요.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이었어요. 한 20년 전쯤에. 그러니까 원로죠.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북핵은 중국이 사용하는 강압수단이고 시진핑도 이를 즐기고 있다. 북핵의 존재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That Xi Jinping is a totally different Chinese leader. Xi Jinping, as we have seen in the South China Sea, opposite Taiwan, and other activities, is an aggressive Chinese leader and wants primacy in the Pacific region, wants us pulled back from the region, and is very uncomfortable with our alliance relationships in the region. Now, what I think we are seeing in terms of Xi Jinping is a man who believes that having a dangerous North Korea is in his interest. Not a North Korea going to war at this point, but a North Korea that is a threat. Because if he decides he must invade Taiwan or use military force against Taiwan, he doesn't mind having a large portion of American forces tied down in the peninsula. The danger of a two-front conflict for us is great. It would make a contingency related to Taiwan much more difficult if Kim were to be taking actions on the peninsula. 예, 마치 68년도에 베트콩의 또 월맹의 구정공세를 생각나게 하죠. 그게 1월 말에 시작됐는데 그 구정공세가 시작되기 한 열흘 전쯤에 북한이 1.21 사태, 김신조, 내래 박정희 목대로 왔다. 1.21 사태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푸에블로호를 납치를 했죠. 원산에서 좀 떨어진 바다에서 미국 군함을 납치를 해서 1년 넘게 억류했었죠. 미군들 고문하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는 울진 삼척을 했습니다. 그 가을이 바로 구정공세, 테트가 끝날 때입니다. 테트는 구정 때만 한 게 아니에요. 그해 내내 했습니다. 8개월, 9개월 동안 했습니다. 즉 얘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국제주의입니다. 한 군데서 사고 치면 다른 데서 딱짝꿍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북핵은 이건 중국 작품이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강압용이다. 이게 중국에 봉사하는 강압용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 사실 그게 뭐 뚜렷한 어떤 그 증거가 없는 얘기죠. 그 비슷한 증거가 처음에 시드니 사일러라고 국가정보분석관이 북핵은 강압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시드니 사일러는 이 강압이 누구를 위한 강압이고 누구가 주체가 된 강압인가는 얘기를 안 했어요. 무엇을 위한 강압인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불과 한 열흘 전쯤부터 이제 미국 전직 관료들이 이게 VOA가 보통 방송입니까? 이게 국무부의 입인데 국무부의 입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연속해가지고 북핵은 중국 작품이다. 그 다음엔 드디어는 설날에는 이거는 지금 방금 보셨듯이 중국에 의한 중국을 섬기는 그러한 군사 강압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오늘 이 같은 그 발언들, 이 같은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좀 퉁퉁한 데니스 와일더 아저씨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중국은 북핵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s an intractable problem, that is very important to the Chinese. They, at this point, under Xi Jinping, are not as concerned about him having a nuclear weapon. Frankly, I think they think that's an inevitability, that they have no way to stop him, and therefore they have to live with that particular part of the danger of North Korea.
예, 그래서 이제 이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한 열흘 전쯤에 나온 미국 전직 관리들은 북핵의 오너십이 중국에 있다를 얘기를 했고,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은 오너십은 얘기 안 해. 마치 그건 북한 것인 것 같아, 그냥. 그런데 시진핑이 그걸 즐기고 있고 그걸 내버려두고 있고 거기서 덕을 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딱 분담돼 있으니까 중국이 뭐라고 반발도 못하죠. 백모같이 한 사람이 그거 중국 거야. 그리고 중국의 군사강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발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그거 중국 거야. 그 얘기만 하고 들어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출연해서 그거 군사강압용이야. 역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직 관료들이지만 이게 보통 관료가 아니라 정보계통 CIA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굉장히 노련합니다.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백모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결국 못 따라가죠. 이 양반은 진짜 CIA에 오래 몸담은 여성분입니다. 뭐 이렇게 우아하게 보이고 예, 교수지만 뭐 교수는 아니고 우드로 윌슨 센터에 있죠. 근데 완전히 CIA 그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요.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까지 했고요. CIA에서 완전히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외교적인 데가 있어요. 그러나 역시 진실을 얘기를 합니다. 옛날과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On the one hand, anything that distracts the Americans, anything that diminishes American capability, or that diminishes Americans' will, or the practical complications that would limit America's response to President Xi making assault against Taiwan, anything that moves the meter in that direction, I think Xi is willing to support and watch it play out. So if this is deteriorating American capability and complicating their lives, I think he's happy to have it. 그러니까 북러 밀착이든 북한의 핵이든 북한의 ICBM, 뭐 IRBM, SRBM이든 간에 아무튼 미국 골 아프게 하고 미국 발을 묶어둘 수 있는 거는 중국은 why not? 참 좋다. 이러고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국의 국가 이익의 국가 이익 안에 공산당 이익이죠. 거기는 국가를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파티 인트레스트, 공산당 이익에 봉사하는 거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시진핑이가 계산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모가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이 그 데니스 와일드 아저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겉으로 봐서는 참 그럴듯한 전술로 보이는데 이건 전략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의 뭐 정신분열 혹은 미친놈 전략이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Well, this is why I said earlier that China's making a strategic miscalculation. Tactically, this may be, from the Chinese point of view, sensible. But strategically, it's a blunder, just as Chinese support for Putin in the Ukraine is a blunder. The problem with the Chinese today is that they see the world in a manner in which there are blocks. There is the American bloc, like-minded countries, and then there is the bloc of these nations, the Russians, the Iranians, the Chinese, and others, who are trying to counter the American world order, want to reshape it. But I think he's making a big mistake for the Chinese people and the Chinese nation because he's aligning himself with the losers, frankly,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정신분열이다라는 얘기는 이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전략이다. 이건 전략적으로는 거대한 실패다라는 얘기는 그 진단이 백모와 이분들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예, 상당히 다른데 이유는 제가 짐작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금 설날에 한 데니스 와일더나 메리 베슬롱은 북핵이 누구 거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예, 북핵이 누구 거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일주일 전쯤에 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나온 전직 관료들은 북핵은 중국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애셔 허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 전에 미국 정부에서 뱅커 델타 등 금융 제재를 이끌었던 주역인데
예, 한번 직접 그때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했었죠. 2월 5일 날 세뇌 탈출 307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corporate records, the Ma Xiaohong network, which is a critical support network to the Kim regime, has actually expanded considerably in northern China in the last 4 years. Okay, just the number of companies they have, the relationships that they've got to designated North Korean actors and to Chinese military companies. 네, 그러니까 마샤홍 조직, 마샤홍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단동에서 기반을 두고 동북 삼성에서 기반을 두고 중국 그 북부 정부 군부들 또 거기에 관계된 중국 방산 기업들 이런 데랑 연결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북한 쪽만 제재를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중국 쪽을 제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라이맥이라는 회사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2월 5일 날 제가 해드린 겁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They have an office in Pyongyang. Okay, they're supposedly engaged in non-ferrous metal trades, probably specialty steel like Marigene steel for centrifuges. This is just all public. This is the thing. You know, the open source intelligence revolution is here. Limac even has an office in Houston, Texas, which I tried to shut down several times, and somehow it keeps popping back up. And that office in Houston, we believe, has shipped nearly $20 million in parts that are related to nuclear instruments and nuclear control systems even into Dandong, China. The idea that the North Koreans are here, maybe not in a big way, but they are, and they certainly are operating with long supply chains around the world, all of which could be contained. 네. 그러니까 그 라이맥이라고 중국 해군의 원자로를 공급하는 회사의 자회사인데 제 자회사란 말 빼먹었습니다. 이 라이맥은 휴스턴과 평양에 사무실 두고 심지어는 미국으로부터 부품을 사서 북한에 집어넣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중국 물건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럼 중국이 북의 핵과 미사일을 왜 그러는데 목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한 열흘 전쯤 일입니다. 예, 2월 5일 날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그런데 요번에 나온 사람들 이제 데니스 와일더, 메리 베슬롱은 또 역할 분담을 한 거지. 그게 중국 거다라는 얘기는 안 해. 그건 다루질 않아. 근데 이거는 중국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술적 목표, 자기들 나름대로의 강압을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두 개를 연결해 보면은 백모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북핵 관점에 원하는 중국이고 그리고 이거는 강압용이다. 근데 그 강압은 중국을 위한 중국의 강압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얘기죠. 제가 항상 드려왔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까지 말씀드린 게 20번도 더 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뭐 그동안은 이제 제야의 백모에 그냥 뭐 자다가 꿈에서 계시받은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는 이게 전부 그 정보계통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 저는 짐작을 했지만 이게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못해요. 인용할 데가 없어. 학자는 일단 인용하고 주석을 붙여야 되잖아. 인용할 데가 없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또 우리나라 이 군사지정학하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 과격하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기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 안 해오셨더랬는데 군사지정학하는 학자들이나 군사학자 이제는 하셔야 돼. 이제 VOA의 미국 관료들이 전직 관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뭐 부차관보였던 사람, 뭐 CIA 핵심이었던 사람, 뭐 방커델타 제재를 운영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실 때가 됐어요. 이제 학자들이. 그럼 이제 백모는 좀 편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 북한을 내세운 쌍강압 전략이죠. 북핵 반점의 주인은 중국이고 쌍강압인데 이 쌍강압이란 얘기는 또 여기서 안 해. 데니스 와일더는 이 사람들이 오늘 얘기한 건 군사적 강압이에요. 주한미군 주인미군을 붙잡아두기 위한 거다. 중국이 그러니까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사고를 칠 때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붙잡아두기 위한 그러한 용도다. 군사적 강압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음으로 양으로 심리적 강압이죠. 이게 박근혜 정부의 저거 당할 때까지 사드 당할 때까지 우리한테 굉장히 깊게 작용했죠.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어떤 심리적 강압이냐. 너희 한국인들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건져낼 구원자는 오직 우리 중국 공산당뿐이로다. 이 복음을 한국 사람들 뇌수에 세뇌하는 인지전쟁을 펼쳐왔잖아요. 오죽하면 이거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홍석현 회장 같은 그런 참 위대한 분이 또 한샘의 조 회장님 같은 위대한 분을 붙잡고 뭐 5천억을 출연 받아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고인 여시구진과 거의 그것과 비슷한 여시제라는 그런 그 재단을 만들고 사무총장에 또 굉장히 그 색깔이 참 진한 이광재 선생 같은 분을 모시고 그랬겠습니까? 이거죠. 이 심리적 강압이에요. 전부. 인지전쟁이고 세뇌고요. 이거에 푹 절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김대중이라는 그 조선일보를 이끄는 그 대논객께서도 안미경중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왕서방이랑 장사 잘하면 돼. 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스스로 민족 정론지고 보수라고 했죠. 정통 보수지. 뭐 그런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그게 다 이제 때가 씻기고 극복해 나가고 조선일보는 이제 공개적인 반성문만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미친 사람의 계산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계산 방식이 중국의 이런 계산 방식이 왜 전략적 실패인가를 이 데니스 와일더는 그거 일본 한국이 자체 핵무장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 실패다라 그래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But there's another part of this story, and Ms. Long alluded to this, and that is this is a strategic blunder on the part of Xi Jinping because having a dangerous North Korea changes the balance in Northeast Asia, changes the calculation of Japan and South Korea, and could lead to a nuclear arms race.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북한 내서서 그렇게 핵 도발하면 한국과 일본이 그 핵무장하는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비슷한 얘기를 또 이 양반도 합니다. 그 메리 베슬롱도 이제 이런 얘기는 저는 이 두 양반 다 정보계통 사람들이어가지고 굉장히 계산된 계산된 어떤 그 의도를 가진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현실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발언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The rest of the region becoming nervous enough that it is starting to elevate concerns about do we need our own nuclear weapons? Do we need alternatives, even perhaps to the U.S.? 그러니까 미국의 해구산을 대체할 미국과의 동맹을 대체할 핵무장 등의 그러한 대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중국도 애먹는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온 게 미국, 일본, 한국에 각성하게 되는 위대한 진실의 순간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롱 여사께서 롱 여사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I do think it's an opportunity, frankly, for the U.S. and for Japan and for Korea and others to basically draw the line and make it clear if this is the trajectory that the region is on, then they will have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and they will have to build capabilities and they will have to look at alternatives to the U.S. and they will basically arm themselves. And that, I think, will cause China some anxiety. 네,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진실과 뭐 좀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담은 거짓이 섞여 있는 발언을 롱 여사가 한다고 보는데요. 이게 진실의 순간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중국, 북한하고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양쪽으로 확 선이 갈리는 그런 진실의 순간이 왔다.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순간이 오니까 한국, 미국, 일본이 전부 군비 강화에 나섰다.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일본은 아직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데 그 다음번 얘기들은 맞지 않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다음번 얘기는 뭐냐.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과 일본의 관점에서는 동맹관계고 나발이고 집어치우고 핵무장해야겠다고까지 나설 수 있고 그것이 중국을 골 아프게 만들 것이다.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완전 소설 쓰는 얘기예요. 일본, 한국의 지금의 이제 북한을 내세운 중국의 도발이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이 중국을 몰아붙일 거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굉장히 의도된 거짓말이다.
의도된 거짓말이다. 그건 한국 여론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공작적 차원의 거짓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롱 여사의 발언이나 와일더 씨의 발언이나 이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외교 쪽 정보 쪽에 계신 분들이라 이런 얘기는 태연하게 하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양반이 생각하는 중국의 전략적 실패는 뭐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실패다라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그런 일에도 한국, 일본은 핵무장 안 나서 그럼 전략적 실패 아니란 소리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 일본이 일단 핵무장 안 나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게임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거의 정신분열적 전략적 실패인 건 이유가 따로 있다. 그 이유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한반도 일대 이 동북아는 현상 유지 게임을 해야 되는 운동장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현상 유지 게임 하자라고 서로 종이떼기에 서명한 게 바로 6.25 휴전협정입니다. 6.25 휴전협정이라는 건 미국이 영구 분단 및 북한을 소련 중국 영향권에 둔다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그러한 약속 문서예요. 양자 간에. 이건 현상 유지 게임을 해야 되는 운동장이야. 왜 그러냐? 만약에 여기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자유화되면 저 중국의 심장부, 저 빨간색 칠해져 있는 저 보하이만 말발부, 저게 그냥 고스란히 갈비통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 심장이 지금 갈비통 안에 들어있잖아. 이게 갈비통이 쪼그라들거나 심장이 뭐 이게 그 뒤집혀 갖고 갈비통 바깥에 나와서 벌떡벌떡 뛰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자유화된다는 건.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분단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북한 자유화를 막는 거거든. 즉 현상 유지거든. 그런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는 거는 현상 전복 게임이에요. 미친 거죠. 축구장에 가서 축구 게임이 펼쳐지는 축구장에 가서 골프 치는 거랑 똑같지. 골프 게임 펼치는 거랑. 게임의 장이 현상 유지 게임의 장인데 거기 가서 현상 전복 게임 하려고 덤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의 결과는 뭐 굉장히 울퍽질퍽할 텐데 결국 가선 북한 자유화로 귀결될 거예요. 그게 뭐 10년이건 15년이건 뭐 5년이건 3년이건 간에. 이게 현상 유지 게임이라는 걸 누가 잘 알았냐? 그 흉악한 인간 도살자, 아주 영악한 인간 도살자. 모택동이 잘 알았죠. 그래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모택동이 그걸 내세우면서 6.25 때 중공군을 300만 명을 보내서 그중에 100만 명이 전사했잖아요. 그 이제 보십시오. 여기가 얼마나 민감한 지역인지. 저 땡땡땡땡 점선이 저게 제1도련의 북방 절반입니다. 백령도에서 출발해서요. 한국이 힘이 세지니까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그전엔 제1도련이 일본으로 있다가 한국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가서 제주도를 끼고 돌아서 강정에서 사세보로 건너뜁니다. 여기 사세보. 제가 지금 레이저 포인트 올라와 있는데. 그 다음엔 규슈를 타고 내려가서 오키나와 열도를 타고 타이페이로 연결됩니다. 이게 제1도련의 북쪽 커브입니다. 남쪽 커브는 대만 카오슝에서 출발해서 루선 섬으로 건너뛴 다음에 남중국 해를 끼고서 한 바퀴 뺑글 돌아서 베트남 해안으로 달리는 게 남쪽 커브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적인 제1도련이에요. 캠프 험프리, 평택, 거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 육군기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오산 미 공군기지 있고, 이건희 회장께서 굉장히 감각이 있어서 두 기지 사이에 삼성 그 평택 캠퍼스를 넣었죠. 굉장히 훌륭한 판단이죠.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여기는 절대로 깨질 일 없어. 세계대전 일어나면 지구상 어디에 있어도 다 깨져. 그런 판단이죠. 삼성의 판단은. 저는 참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강정에서 사세보에서 진해 연결시킨 요 삼각형, 자주색 삼각형. 여기 같은데 합동화력함 한 9척 띄워가지고 합동화력함 하나에 한 100발, 9척이면 한 900발. 뭐 중거리 타격 미사일 딱 띄워놓으면은 뭐 아주 뭐 시원하죠. 한 10척도 띄웠으면 저는 한 50척도 띄웠으면 좋겠어. 50척 띄우려면 50조 들지. 그럼 유지비가 1년에 한 5조 들 거예요, 최소. 예. 이래저래. 여기 좀 하늘색 칠해놓은 거, 이게 이제 이쪽 남쪽은 주로, 이어도 아래쪽은 주로 일본과 미국이 주로 활동을 하고, 이어도 위쪽은 주로
이제 한국 해군이 주로 맡고 있는 데죠. 이게 이런 게임이거든. 그래서 그리고 이 강정에서 강사진 요 삼각형이요. 강사진 삼각형에서 있는 합동하락하면서 사거리 2,000km 저기 뭐야 중거리 타격 미사일 쏘면은 이 점점점점은 다 들어와. 이거는 이런 상태에서 북한까지 자유화된다? 그야말로 중국의 심장이 갈비통 바깥에 나와서 벌떡벌떡 뛰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갈 거예요, 결국. 이게 그 정도로 멍청한 미친 짓이에요. 현상 유지 게임 운동장에서 현상 전복 게임을 펼쳤으니까 현상 유지 그 질서, 즉 영구분단이라는 질서가 전복돼 버리는 거지. 어떤 식이든 전복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예, 미국 압박하고요, 한미 핵동맹하고요, 일본 추동을 해야죠.